예, 그러니까 규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보내기로 약속을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보내면 서버가 그 형식으로 응답해주고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문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좀 복잡하죠. 여기 뷰에 보시면 쿼리라는 창이 있는데요. 이 쿼리 창은 여기 프로젝트의 쿼리 폴더에 등록되어 있는 파일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오픈된 이 파일과 똑같은 내가 003이죠.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인블럭과 아웃블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입력값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으면 이런 형식의 내용을 넣으면 서버가 다음과 같은 출력을 보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 있는 첫 번째 칸의 입력 1은 이 인풋 값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input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직접 이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변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즉 인블럭의 input 1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이 이름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입력값의 형식 문자열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이고 접근할 수 있는 키, 변수값, 그리고 데이터의 형식. 자,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그럼 이런 쿼리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열어서 타이핑을 쳐서 만들 수도 있고요. 쿼리를 만들 수 있는 여기 보시면은 에디트에 보시면 쿼리 메이커라고 있는데요. 이 창을 실행해서 이런 형식을 여기에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렇게 샘플로 3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 데이터를 한번 서버에 전송을 하고 수신되는 모습을 보고 그 좀 각각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버는 현재 이렇게 실행되어져 있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데이터를 요청할 거냐면 이게 서버 쪽 소스입니다. 전문 이름이 AC003이라는 전문을 요청할 건데요. 통신을 할 건데요. 그러면은 출력 값으로 여기 바디 이후에 아웃블럭 영역이 내려올 겁니다. 자, 아웃블럭 1은 이렇게 배열 형식이죠. 배열 형식 안에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값들이 이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값이 내려오는지 한번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샘플에서는 일단 요 테스트 샌드라는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한번 코드로 가볼까요? 자, 저 버튼을 누르면 이 함수가 실행되는데, 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코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바스크립트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게 좀 복잡해 보이시긴 할 텐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send process by 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건데 파라미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의 파라미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쿼리 파일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테이너의 ID, 그리고 세 번째는 null, 네 번째는 함수 객체를 넣은 건데요. 자, 이 함수 객체는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죠. 그냥 나중에 실행될 함수 객체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send process by name이 호출되고 나면 나중에 여기 주석에 설명 있듯이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기 바로 전에 이 함수가 실행되고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 후에 이 함수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보시면 자, 더 app의 q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qm은 쿼리 매니저입니다. 이 쿼리 매니저가 데이터를 뭐 송신하고 수신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이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 더 app는 자 여기 쿼리 샘플 app죠. 애플리케이션을 상속받은 요 전역 객체입니다. 요 클래스의 전역 객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커넥트 서버를 onReady에서 호출하는데 커넥트 서버에 가보시면 여기 QM 쿼리 매니저 객체를 만들고 뭐 여러가지 작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app에 있는 이 쿼리 매니저 객체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한다. 그래서 이 샘플에서는 더 app의 QM 그리고 send process by name을 호출한 거죠. 자, 이걸 호출하면 서버로 전송되기 전에 이 쿼리 데이터라는 파라미터가 함수로 넘어오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찍어 본 거고요. 서버로부터 데이터가 수신되면 역시 어떤 내용이 수신됐는지 이렇게 찍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눌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시뮬레이터가 떴고요. 여기 보시면 이 쿼리 데이터 프린트 쿼리 데이터는 콘솔에다가 데이터를 찍기 때문에 실제 이 소스 코딩을 가보면 여기 있는 내용에 콘솔.로그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뷰에 show dev tool 해가지고 콘솔 창을 띄워야 되겠죠. 보려면 서버는 아까 띄워놨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화면에 이렇게 찍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무시하시고요. 자, 요 부분만 보면 됩니다. 인블록 1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찍은 거고요. 아웃블록 1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찍습니다. 자, 요게 실제 쿼리 데이터에 있는 내용이죠. 자, 아까 서버 쪽을 보시면 자, 요렇게 데이터를 응답해 준다고 했죠. 같은 내용이 자, 여기에 수신돼서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여기 인블록 펑션과 아웃블록 펑션,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기 바로 전에 호출되는 이 함수, 그리고 데이터를 수신하면 호출되는 이 함수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자, 데이터가 수신됐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보시면 인블록 데이터 1에 이 input 1이란 값이 아무 값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좀 값을 넣어서 보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값을 넣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블록 1, 즉 입력값을 넣는 거죠. 서버로 전송할 때, 서버로 전송할 때는 입력값만 넣으면 됩니다. 아웃블록에 데이터를 넣을 필요는 없고요. 이 아웃블록 데이터는 서버로부터 응답이 올 때 채워지는 영역이에요. 003이죠. 자, 그럼 이제 요 입력 1에다가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샘플에 보시면 주석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푸시면 요게 이제 입력값을 넣는 방법인데요. 자, 파라미터로 넘어온 쿼리 데이터 객체가 있죠. 여기서 getBlock 데이터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어떤 블록을 얻고 싶은지 파라미터 넣으시면, 자, 지금 inBlock 1을 넣었죠. 자, 여기 있는 객체가 리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리턴 되는 객체는 로그에서도 보셨지만 인블럭이든 아웃블럭이든 기본적으로 배열 형태입니다. 데이터가 하나가 오든 여러 개가 오든 무조건 배열 형태로 리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록 데이터는 배열 형식인데요. 일단은 데이터가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블록 데이터의 0번째에 접근을 해서 자, 여기로 보시면
자, 요 배열의 0번째. 자, 요 오브젝트에 접근하는 거죠. 그럼 이 오브젝트에 input1이라는 변수에 접근하려면 0번째 배열점 input1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input1이라는 변수에 hello를 넣으면 자, 이 밑에서 쿼리 데이터 점 프린트 쿼리 데이터 하면 여기에 hello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됐고요. 테스트 샌드를 이렇게 눌러보면 자, 아까 다르게 input1에 hello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콜백 함수에서 넘어온 쿼리 데이터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봤는데요. 이렇게 바꾸면 서버로 전송되는 내용도 달라지겠죠. 여기 한번 실행해 보시면 아까 보면은 아까는 인풋 내용에 아무것도 없는 게 왔는데 지금은 hello란 내용이 담겨져 왔습니다. 예, 이렇게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이렇게 값을 입력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여기에 저기 서버로부터 수신한 다음에 요 쿼리 데이터의 값을 바꾸면 예, 출력되는 값도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매핑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여기에 수신된 정보가 화면에 바로 반영되는데요. 여기에서 요 값을 바꾸면 화면에 반영되는 값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이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이렇게 통신 전문에 맞게 뭐 쿼리 파일 만들기, 여러 가지 이제 객체 생성하고 송수신하기 이렇게 과정을 교육을 할 건데요. 지금 일단 그걸 하기 전에 간단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당장 좀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요. 요 설명을 좀 나중에 이해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린 걸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물 통신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클래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클래스들이 객체화돼서 이제 전문 통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다음 샘플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좀 이해하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어려우신 분은 그냥 지나치셔도 되는데 샘플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a쿼리라는 클래스가 하는 일은 전문 파일, 전문에 대해서 전문이 뭔지는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전문 파일 정보를 로드해서 그 전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고 이제 그게 객체화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규약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a쿼리 데이터는 이 a쿼리 즉 전문 형식대로 수신된 또는 전송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IO는 추상 클래스인데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객체화되는 건 아니고 상속받아서 통신 방식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IO가 생기는데요. 어쨌든 이 네트워크 IO라는 클래스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실제로 전송할 네트워크 버퍼죠. 이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역할을 하는 객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HTTP IO라는 클래스는 네트워크 IO를 상속받아서 HTTP 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객체입니다. 뭐 웹소켓 프로토콜로 송수신을 한다면 네트워크 IO를 상속받아서 웹소켓 IO를 쓰면 됩니다. TCP 소켓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쿼리 매니저라는 클래스는 네트워크 IO를 멤버로 갖고
화면에 있는 입력 데이터를 수집해서 서버로 전송하거나 또는 수신된 데이터를 A쿼리 데이터로 만들어서 화면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객체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이 쿼리 매니저는 실제 샘플을 하나씩 해보면서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좀 전에 객체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송수신한 건데요. 자, 이렇게 다 코딩으로만 작업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 자, 아까처럼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코딩을 통해서 화면의 데이터를 직접 세팅하는 방법도 있지만, 화면에 서버로부터 온 데이터를 자동으로 세팅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요 테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수신된 데이터를 화면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라벨이 하나 있다고 치면요, 서버로부터 온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라벨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서버로부터 수신된 데이터가 여기에 수신되죠. 여기에서 라벨에 값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백 펑션이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disobj. 자, 그리고 이 라벨에 접근하기 위해서 변수명을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disobj. outLabel. set text 해서 서버로부터 온 데이터를 한번 꺼내와 보겠습니다. 인블럭 펑션에서 한 것처럼, 자, 여기서 쿼리 데이터 인블럭 대신에 아웃블럭 1을 하면 되겠죠. 자, 이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보시면 여기 아웃블럭 1 블럭 이름이 있죠. 아웃블럭 1을 얻어서 그 아웃블럭 1에 있는 뭘 출력해 볼까요? 아웃풋 1과 아웃풋 2를 둘 다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배열이기 때문에 0번째로 접근을 하고요. 변수명은 쿼리에 있는 것처럼 아웃풋 1이죠. 1. 자, 값을 세팅하는 게 아니고 수신된 이 변수를 화면에 있는 컴포넌트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테스트 샌드를 해보면 서버에서 데이터가 수신돼서 좀 바뀌어 있죠. 아스쿨이 여기에 세팅됐습니다. 이번에는 1, 2, 3, 4, 5, 6이 한번 출력되게 해볼게요. 자, 똑같이 여기에서 수신된 아웃블럭 데이터에서 아웃풋 2로만 바꿔주시면 다시 실행을 해서요. 샌드를 눌러보면 1, 2, 3, 4, 5, 6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왔죠. 자,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전문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수신된 데이터를 화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자동 매핑에